가습기를 제가 에이전 그 기능을 해서 샀어요. 클릭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추천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뜨면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AI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을 이제 에이전틱 AI다. 사람이 일일이 문제 해결 과정을 정의해주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범위가 늘어난다. AI 에이전트가 간결화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쇼핑 경험이 조금 더 만족스러워지고 조금 더 편리해지는 쇼핑 경험이 조금 더 개인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에이전트를 어떻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을까?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이 그럼요. 너무 정말 정신 없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가 지금 보면 연휴 지나고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면 한 해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올해 다 갔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 AI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요즘에 더 성장해야겠다. 저도 이제 연말 다가오다 보니까 쌓였던 일들 하나씩 해결하면서 정말 바쁜 한 주 보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면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하세요? 혹시 머털도사라고 기억하세요? 머털도사 그거 네. 이분이 이거- 이제 이분 기억하면은 사실은 이걸로 현대인은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이거 약간 세대를 나눌 수 있는, 네.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머리카락 이렇게 뽑아가지고 맞아요. 뽑아서 분신을 만들어서 그 나중에 이제 탈모 심해집니다 이분이 계속 뽑다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좀 분신이 나와서 일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할 만큼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많은 상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상상이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AI 기술을 통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듯이 야 이거 좀 해줘. 말 한마디면 알아서 척척척 해내는 AI. 척척척이라면 유능한 팀원 한 명이 있어서 그 팀원을 무제한으로 시간 제한 없이 고용하는 것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AI 토피아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 에이전틱 AI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지식 텔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네이버에서 AI 어플리케이션 기술 리더를 맡고 있는 정권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네이버에서 쇼핑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또 병행해서 이제 파파고와 같은 번역기에 들어가는 AI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쇼핑과 파파고 네. 거의 주력 아닙니까 네이버에? 네이버 쇼핑 에이전트는 네이버에서 정말 예. 주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이고요. 파파고도 많이 쓰잖아요. 네, 파파고도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AI 서비스이고. 예, 제일 핫한 두 가지를 지금 접목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온라인 쇼핑 너무 많이 하잖아요. 가습기를 제가 에이전 그 기능을 해서 샀어요. 네. 너무 놀라운데 요즘에 밥솥 같은 형태가 네. 또 이제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이제 클릭을 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추천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뜨면서 그래서 일단 에이전틱 AI가 뭔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딱 단어만 들었을 때는 알 듯 말 듯 하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 에이전틱 AI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제 자율성을 가진 AI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AI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제안하고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스스로 자기의 결과가 괜찮은지를 자가 점검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AI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사람처럼 외부의 도구를 필요에 맞게 사용을 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때 자율성을 가진 AI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줄 때도 그냥 간단한 걸 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걸 그냥 주고 알아서 처리해줘 막 이런 것까지 지금 되는 단계인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AI한테 알려주면은 네. 그 AI가 스스로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추론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이 하듯이 이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고요. 네. 그리고 문제를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해결을 하고 그 결과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이런 틀을 알려주면은 그 틀 안에서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이 들어와도 AI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을
다뤄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는 두 개념이 좀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AI 에이전트는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AI 서비스, 뭐 네이버 앱이 될 수도 있고, 뭐 챗GPT 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AI 에이전트예요. 하나의 단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AI 에이전트마다 그 과업에 요구되는 자율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에이전트에겐 낮은 수준의 자율성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AI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을 이제 에이전틱 A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를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하신 건데, 에이전틱 AI가 그럼 추론 능력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까? 추론 능력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하고, 자가 진단을 하고, 이 세 가지 단계를 구조적으로 또 아주 단계적으로 수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하나의 AI가 과업을 수행을 할 때 네.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었든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었든 고정된 리소스, 고정된 자원을 가지고 똑같이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복잡한 문제, 높은 자율성을 요구하는 뭐 한 달, 6개월 동안 AI가 작업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1초, 10초 안에 작업해야 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AI가 스스로 구분을 합니다. 에이전틱 AI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도구 사용이라는 또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이 에이전틱 AI가 내가 지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지식으로 대답하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스스로 도구를 선택해서 그 도구로 통해서 얻은 결과를 최종 결과물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틱 AI는 그 전에 비해서 그 전에 AI는 약간 입만 살았어 솔직히. 물어보면 막 말은 잘해, 사과도 잘하고. 그럴듯하게.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뭘 더 필요한 게 있을 때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이전틱 AI는 예를 들어 막 하다가 잠깐만 이거 뭐 계산기 필요한데 그럼 계산기를 띄워서 본인이 계산을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내외에 이제 다른 툴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최근에 AI 관계자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AI 시대 이끌 혁신 도구, 이거는 사실 에이전틱 AI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 AI 기업 공동 창업자이신 아이반장, 이분이 에이전틱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부터 운영까지 혁신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에이전틱 AI가 주목받는 이유 무엇입니까? AI 에이전트가 정말 강력한 이유는 사람이 일일이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정의해주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AI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풀어야 되는 과제가 100개면은 이걸 100번 수행해야 됐었어요. 근데 AI 에이전트가 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AI 연구자나 개발자가 그 방식에서 어떤 혁신이나 개선을 일으키면은 하나의 과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모든 과업에 이 품질 개선이 영향을 미쳐서 AI의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의 범위가 늘어난다. 이건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어린아이가 처음에 딱 세상에 태어나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실 그렇게만 해서는 이 아이가 사실은 성장할 수가 없죠. 예. 나중에는 이제 너 뭐 좀 뭐 먹고 있어. 그럼 본인이 뭘 먹어야 될지도 본인이 알아서 다 해가지고 뭔가를 챙겨서 식사를 해갖고 배고픔을 좀 해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야, 너무 신기하네요. 왜냐면은 과거 AI가 약간 우리 어린아이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지금 AI는 그럼 약간은 이제 좀 성인 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몇 살 정도로 지금 봐야 돼요? 어, 에이전틱 AI는? 이제 에이전틱 AI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영역이 어떤 코딩 에이전트 영역 혹은 이제 고객센터 에이전트 영역,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제 코딩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만 해도 신입사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신입사원 이상의 어떤 코딩 역량, 코딩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점점 AI 에이전트도 역량이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특정 분야에서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AI가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까지 왔습니다. 쉽게 대중화가 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에이전틱 AI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네이버에서는 이미 전 국민이 네이버의 어떤 메인 앱을 통해서 검색, 네이버 쇼핑 앱을 통해서 쇼핑,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웹툰을 보시고, 지도도 많이 네이버 쓰죠.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이 AI 에이전트가 간결합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쇼핑 경험이 조금 더 만족스러워지고 조금 더 편리해지는 과정들을 저희는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쇼핑 얘기 한 가지만 해도 예. 돼요? 이 에이전트가 얼마나 발전됐냐면 예전에는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만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전 거의 사요. 검색한 어떡해요? 것들을. 왜냐면 내가 몇 번 클릭한 거, 그다음에 최근에 몇 명이 산 거, 최근에 검색한 거 하면서 진짜 제가 나도 몰랐던 나의 취향들을 정말 찰떡같이 그렇게 알게 해주더라고요.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승현님이 네이버 쇼핑 앱 안에서 검색하시거나 이제 구매했던 이력들을 통해서 다음에 쇼핑 경험이 조금 더 개인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쇼핑이라는 게 구매에서 끝나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배송이 되고 네.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CS를 받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에이전트를 어떻게 기능을 확장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네이버 쇼핑에서 지금 세팅을 하신 거죠? 제가 길이가 표준 사이즈가 네. 아니어서 이제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게 긴 바지를 한번 찾으면 긴 기장 바지를 알려줘요. 다른 브랜드. 요거도 이제 사실 오선지 스타일 하나 딱 샀는데 오선지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그 오선지 스타일 넥타이도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세트로 이렇게 추천을 받은 네, 거예요. 여러분 연주를 위해서 저는 이제 바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아하는 스타일을 또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근데 쇼핑할 때 만족도가 제일 높은 분야가 뭐예요? 쇼핑을 할 때. 쇼핑할 때. 내가 쇼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 만족할 때는 어떤 분야에서 옷 아이템 아니면 그냥 쇼핑을 할 때 그냥 쇼핑 과정에서. 쇼핑 제일 행복한 과정에서 순간. 행복한 순간 빨리 올 때. 빨리 올 때. 이런 것도 사실 취향을 맞춰서 네네. 네. 가장 빠른 배송되는 상품을 조금 먼저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승현님께서 가장 빨리 오는 걸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네이버의 검색과 구매 이력을 보시면은 그게 드러나 있을 수가 있어요. 배송이 빨리 되는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이다. 그것만 누르니까.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다음에 추천을 할 때 배송이 빠른 걸 먼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뷰 같은 거 점수가 4.9 이하는 안 사시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만 추천해서 그런 것도 계속 많아요. 올려주겠네요. 이미 저는 알고리즘 속에 있었네요. 앞으로 또 어떤 분야에 이 에이전틱 AI가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에이전틱 AI는 쇼핑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나를 대신해서 손흥민의 어떤 유니폼을 내가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그게 품절이 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상황에서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하면은 에이전트가 밤새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손흥민의 어떤 티셔츠를 유니폼을 구매하도록 해주는 그런 AI 에이전트 역할도 가능하고요. 내가 밤에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네. 그 자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나에게 요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서 주식이 막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거나 폭등하고 있다면 그거에 알맞게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수하는 그런 요청들도 내가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하면은 에이전트는 24시간 365일 뒤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예측 못한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순간에는 일단 이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이분이 큰 손해를 보겠다. 그럼 일단 발빠르게 본인이 대응을 한다. 그런 이제 권한을 주고 그런 지시를 충분히 주었다면은 그렇게 에이전트가 동작할 수 있는 거고요. 진짜 비서실장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또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의료 현장에서. 네, 의료 현장에서도 이제 의사와 간호사가 정말 많은 환자를 동시에 봐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AI 에이전트가 도움을 주면은 하나의 환자가 지금까지 어떤 건강 상태이고 또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또 도움을 줄 때 이제 의사와 간호사 혹은 레지던트 같은 분들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AI 에이전트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실제로 헬스케어 AI라는 에이전트라는 명목으로 그러한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 간에 정말 복잡하고 정말 아주 생명에 직결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조금 반복적이거나 조금 이제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되는 그런 업무들 중에서 이제 과거에는 AI가 조금 발전하지 못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었지만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면은 환자를 모니터링하거나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요약해서 미리 제공을 해준다거나 이런 기능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가치를 낼 수가 있고 약간 전공의들과 인턴들의 부담이 그러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의 어떤 업무를 뺏어간다의 개념이 절대 아니고 기존의 사람이 반복적으로 수행했던 업무들을 AI 에이전트가 대신 해줌으로써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이게 바꿀 세상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이랑 아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 이렇게 에이전틱 AI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개발자의 입장으로 제일 고려하는 부분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건 꼭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AI를 서비스에 거의 10년 넘게 적용을 하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싼지 이 세 가지를 시대의 불변으로 항상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AI 에이전트의 좀 영역에 특화되어서는 조금 더 이제 투명성을 조금 더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안정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거는 저희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저희도 네. 과연 이 AI 에이전트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혹은 왜 이런 계획을 했지라는 것이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왜 나에게 이 제품을 추천해 줬어? 맞아요. 왜 나에게 이러한 옵션을 주었어라고 네. 이유를 알고 싶을 때 AI 에이전트가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단순히 상품만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유까지 알면 사용자가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AI 에이전트가 도구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외부의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혹은 주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다거나 하는 실제 세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수했을 때 또 리스크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안정성도 저희가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다는 거. 이거는 사실 반대로 내가 원래 결정할 일을 대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안전성이라는 투명성을 고려해야 된다. 힘에는 책임감이 따르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권한 위임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자율성을 그만큼 주면 책임의 무게도 커져야 되기 마련이고 갑자기 나쁜 결과를 막 만들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아. 어떤 식으로 이 위험을 관리하고 있으세요? 준비하고 있는 예를 거. 들어 정말 갑자기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 정리했어. 근데 사실 잠깐 폭락했다가 갑자기 급상승을 한다.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니까 폭락하는 것 같아서 다 정리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아침에 딱 보고 와 10배가 올랐어? 으아 이러는데 보유한 주식이 없습니다. 잠깐만. 그럼 어떻게 멱살잡이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도구 사용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들이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실행해도 되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그 승인을 받은 이후에 실행하는 게 맞는 거고요. 내가 그러한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에이전트가 실행해도 괜찮다고 강압적으로 내가 지시를 주었다면은 이거 사용자 책임이네요? 그건 사용자에게 책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건 책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긴 이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 뚝 떨어졌을 때 정리했어요. 네. 오르는 것 같으면 또 사겠네. 그죠? 왜냐면 위임을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 판단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권한을 많이 줬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득이 훨씬 많긴 하겠네요. 어쨌거나 내가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는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그런데 그 예. 고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구분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본인이 설정하는 거니까 책임져야죠. 네. 나는 망해도 돼. 다 해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새벽에는 못 맡기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당연히 어떤 사회적인 영향, 의도치 않게 뭐 설정을 해서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되니까 AI 연구자나 개발자들은 시스템 안에 절대적으로 안정 장치를 넣기도 하지만요. 네. 그래도 사용자의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데이터가 쌓이면 아무리 권한을 많이 줘도
이 정도 선에서는 정말 사람의 피드백이 너무 부정적으로 오는구나. 그럼 이 정도 권한은 어디까지는 그냥 무조건 제한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들을 AI와 AI 에이전트가 세상에 풀리면서 이 인류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선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과 AI가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AI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AI가 사람의 의도를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와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동반자와 같이 조금 더 도움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이전틱 AI가 정말 많은 우리의 역할들을 좀 부담을 갖고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만큼 우리가 더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 권한 위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은 또 생각이 필요하네요. 네, 오늘 정건우 지식텔러님과 에이전틱 AI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AI가 수동적인 도구를 넘어 능동적인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건우 지식텔러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AI란 무엇인가요?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나에게 AI란 호기심이다. 저는 AI를 개발을 시작하면서 제가 AI를 개발을 시작할 때는 AI들이 정확도가 매우 낮았었거든요. 근데 그 낮은 정확도의 AI를 1%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은 적용이 되고 어떤 방법론은 전혀 워킹하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고 충족했던 기술이었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을 내서 AI 터피아로 이끌어주신 정건우 지식텔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다음 주에도 우리 미래를 바꿀 경이로운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